비행기표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미국의 나라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 협상을 마쳤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UN 산하 글로벌 AI 허브의 본부가 대한민국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AI 투자가 한국을 향하고 있고 이미 UN 6개 기구와 서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처음 구상한 사람은 정부 관료도 아니고 대기업 총수도 아닙니다.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이 협상 비용을 마련한 방법은 자신의 차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룰을 직접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컷 세상입니다. 저는 매일 남들이 보지 못한 각도, 남들이 말하지 못한 이면을 찾아서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한 줄로 지나간 UN AI 허브 유치라는 문장이 얼마나 거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이 사건의 진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조용하지만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한 UN AI 허브 유치 지원 태스크포스 회의였습니다. 회의 결과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UN AI 허브 유치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 추진한다. 여러분도 이 뉴스 어디선가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또 정부가 뭔가 한다는 거지. 뭐가 달라지려나? 오늘 제가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추적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UN AI 허브라는 구상은 정부 부처, 어느 보고서에서도 어떤 국책연구원의 기획서에서도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경기도 오산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한 명의 머릿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야당 의원이 구상한 것을 왜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로 받아들였을까? 그 답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차지호 의원의 이력을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동아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입니다. 이후 옥스퍼드에서 난민학 석사,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국제보건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국제이주기구 IOM,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여 년을 일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20여 년간 쌓아온 국제기구 네트워크,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자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의 UN 총회 방문 때였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운용자산만 우리 돈으로 약 1경 7천조 원에 달하는 그 회사가 한국과 AI 재생에너지 분야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그 협상의 숨은 주역이 차지호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의원이 미국행 비행기표를 마련한 방법은 자신의 차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재산 신고액 약 4천만 원. 국회의원으로는 극히 청렴한 이 사람이 그 적은 재산 중에서 차를 팔아 국가의 미래를 협상하러 간 겁니다. 여기까지 배경을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UN AI 허브가 무엇인지, 왜 지금 이것이 중요한지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론이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UN AI 허브, 정확한 명칭은 글로벌 AI 허브입니다. 단순히 연구소를 하나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UN 산하 주요 기구들, WHO 세계보건기구, ILO 국제노동기구, UNICEF UN 아동기금, UNDP UN 개발계획, IOM 국제이주기구의 AI 관련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컨트롤 타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AI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누가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의 본부가 서울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무기 시대에 핵을 통제하는 IAEA 본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국제통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IMF 본부는 어디 있습니까? 미국 워싱턴 DC입니다. 그 도시와 나라가 갖는 국제적 위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모두 아십니다. 지금 AI는 핵무기와 달러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기술입니다. 그 AI의 글로벌 거버넌스 본부가 서울에 자리 잡는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이 가십니까? 첫 번째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UN AI 허브는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라 AI 시대의 국제 규범을 만드는 권한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가 더 놀랍습니다. 이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왜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그 이유가 여러분의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AI 허브 유치 경쟁을 벌이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독일, 싱가포르, 일본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예상 밖입니다.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와 AI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핵심은 포지셔닝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나라, 기술 선진국이면서도 개발도상국들과 협력해온 역사를 가진 나라, AI 기술의 혜택과 위험 모두를 균형 있게 다룰 신뢰를 가진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차지호 의원이 제시한 전략을 보면 이 포지셔닝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인구 10억 명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AI 패권 구도밖에 있는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나라들을 한국 중심의 AI 생태계로 연결하자는 겁니다. 이 나라들이 미국이나 중국의 AI 기술을 쓰는 것과 한국이 주도하는 UN AI 허브의 기술과 규범을 따르는 것은 그 나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구 유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 분석의 핵심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AI 기술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AI 거버넌스, 즉 규칙을 만드는 게임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인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스위스 제네바 차지호 의원은 김민석 총리와 함께 UN 본부, UN 아동기금, UN 개발계획,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국제이주기구 6개 UN 기구 수장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6개 기구 모두와 협력 의향서, 즉 LOI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협력 의향서는 외교적 언어로 우리 함께 하겠다는 공식 약속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미 국제기구들이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블랙록은 이미 한국을 아시아의 AI 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나그룹의 20조 원 재생에너지 투자는 이미 유치가 완료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막대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인프라가 한국에 깔리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2026년 AI 예산으로 약 10조 1천억 원을 확정했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외교, 투자, 인프라, 예산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을 모두 보셨는데 이게 대한민국에는 어떤 의미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계속 보십시오. 잠깐 냉정하게 따져볼 것도 있습니다. UN AI 허브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협력 의향서는 서명됐지만 실제 기구 설립까지는 UN 총회 동의, 부지 확정, 운영,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경쟁국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AI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설계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3년 후에도 유효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선점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브레튼 우주회의에서 새로운 국제통화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테이블에 앉은 나라들이 지금까지 국제금융 규범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직후 인터넷 거버넌스를 선점한 나라와 기업들이 지금 디지털 경제의 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AI 거버넌스의 규칙을 짜는 이 순간 한국이 테이블에 앉는 것과 앉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수십 년 후에야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핵심 분석을 살펴보셨습니다. UN AI 허브의 실체, 왜 한국인가, 그리고 이미 시작된 현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의 결론은 사실 한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영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어떤 의미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UN AI 허브 본부가 서울에 생긴다면 국제기구 직원과 관련 기업들이 서울로 모입니다. 관련 AI 연구소,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거점이 한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록의 수십조 원 투자가 현실화되면 그 돈이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인프라, AI 스타트업 생태계로 흘러들어옵니다. 2026년 현재 한국 AI 관련 예산이 약 10조 1천억 원인데 글로벌 민간 자본까지 더해지면 그 규모는 몇 배로 커집니다. 물론 도전도 있습니다. UN AI 허브 유치가 성공하려면 한국이 실제로 AI 강국다운 면모를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기구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AI 인재, 데이터 인프라, 법적 환경, 영어 가능 인력, 국제 협력 경험. 이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국가 전략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몇 가지 결정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과 인터넷 인프라, 전자정부 분야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2년 연속 3위권, 한국형 AI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한 ODA 경험,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동맹이면서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된 특수한 위치,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 중립적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은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UN AI 허브가 한국에 온다는 것은 앞으로 AI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불편했지만 지금은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배우고 익혀두는 것이 경쟁력이 됩니다. 둘째, 이 분야 관련 투자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수십조 원의 글로벌 자본이 한국의 AI 인프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데이터 센터, AI 솔루션 기업들이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신중하게 분산해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이 흐름을 국가 전략으로 바라보십시오. UN AI 허브 유치는 어느 한 정당의 업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주권을 가진 나라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여야를 떠나 이런 방향의 국가 전략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것이 시민의 역할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10년 후 AI 세계의 규칙을 누가 만드느냐가 바로 지금 이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연결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결론을 하나로 모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을 하나로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AI 기술 강국이 되는 길과 AI 규범 강국이 되는 길 두 개를 동시에 걷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규범을 만드는 게임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UN 6개 기구가 서명하고 블랙록과 비나그룹의 수십조 원이 향하고 총리가 직접 나서서 뛰는 이 순간은 대한민국 현대 외교사에서 몇 안 되는 선제적 전략 순간입니다. 이 한 가지만 가져가십시오. 대한민국은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기술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전환이 성공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미국이나 중국이 정한 AI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설계한 규칙이 전 세계에 적용되는 시대를 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은 이런 순간에 빛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반세기 만에 반도체 강국이 됐습니다. 외환위기의 충격 속에서 2년 만에 부채를 갚았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K- 콘텐츠로 전 세계 문화 지형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팔아 협상하러 가는 의원, 총리가 직접 UN 건물을 누비는 나라.
이 절박함과 절실함이 한국의 힘입니다. 한국이 과거 어려운 시기마다 돌파구를 찾았던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기술력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해야 한다는 국가적 의지와 민간의 실행력이 먼저였습니다. UN AI 허브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의지는 확인됐고 실행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항상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오후 7시 30분 남들이 모르는 세상의 이면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UN AI 허브 유치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한컷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